떡주부가 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죠?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개인위생과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매일 사용하는 침대부터 이불이며 옷까지 똑소리 나게 관리해볼까요? 세상에. 어떡해. 어떻게 눈만 뜨면 이렇게 그냥 겁나는 소식만 나. 이래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겠냐고. 그래. 이럴 때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집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 우리 집. 그런데 자주 세탁하기 힘든 소파와 침구, 매트리스까지 위생 상태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새봄 이사와 소독을 계획하는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위생에 더 신경 쓰인다고요. 우리 집의 위생 상태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나름 쓸고 닦고 열심히 하는데도 네네. 구석구석 보이지 않은 먼지들도 분명히 있고 또 저희 아이 장난감 같은 것들 제가 일일이 닦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0점 정도는 그래도 후하게 주지 않을까. 네네네. 이불, 침구. 요거 뭐 소독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매일 털기도 하고요. 침구 청소기도 돌린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이불이 두꺼운 이불을 좀 사용해요. 저희가 따뜻하게 자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털어도 확실히 이게 먼지가 잘 빠지는지도 걱정이 되고 세탁기를 돌려도 꽉 차니까 이게 잘 빨리는 건지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매트리스 자체도 세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매트리스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매트리스 소독 전문가 송성글 씨, 오늘 잘 부탁드려요. 특히 요즘 들어서 청소 소독 의뢰가 많아졌다면서요? 요즘 들어 코로나19라든가 그리고 봄철 또 맞이해서 이사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량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자, 그럼 매트리스 관리를 시작해 볼까요? 성인 남자 둘이 들어야 될 만큼 무겁고 큰 매트리스. 얼핏 보기엔 오염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는데요. 앞뒤는 물론 모서리 부분까지 모두 빨아들입니다. 잠시 후 필터를 확인해 봤더니 꽤 많은 오염물이 보이죠? 아니 이렇게 깨끗한 매트리스에 이렇게 많이? 진드기가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진드기와 사람과는 공생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든가 이런 게 매트리스 다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드기가 서식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매트리스입니다. 너무 놀랍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졌는데요. 사실 매번 이럴 때마다 청소 업체를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부님들을 위한 꿀팁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님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계피와 알코올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피와 알코올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퇴치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계피와 소독용 에탄올만 있으면 되는데요. 계피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고 같은 비율로 소독용 에탄올을 넣어서 우려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네네. 이게 또 갈색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염의 소지가 있잖아요. 네. 또 하얀색 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매트리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알코올 100mg, 계피 오일 60방울이면은 간단하게 계피 스프레이가 또 완성됩니다. 완성된 계피 스프레이를 소파와 침구, 매트리스에 뿌린 다음 5분 정도면 진드기가 죽는다고 해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청소기로 흡입하고 환기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때요? 마음까지 개운해지죠? 이렇게 하면 끝. 오케이.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은 손소독제입니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신다고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일수록 소독제가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품절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은 말이죠.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오니까 뭔가 깨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야 이거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독제를 부탁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장정현 씨입니다. 요즘 손소독제가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소독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머, 내가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간단하게라고요? 네.
손소독제 만들기에 필요한 세 가지 재료. 티트리 오일과 소독용 에탄올 그리고 정제수만 있으면 오케이. 약 한 75% 정도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자체로 지금 살균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손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10% 정도 낮춰줄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 자극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알코올 함량을 낮춰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알코올과 정제수의 비율은 9대1. 정제수 말고 나는 보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리세린을 넣어주시면 돼요. 티트리 오일이라는 제품을 넣을 거예요. 살균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코올과 글리세린 그리고 티트리 오일까지 넣고 천천히 저어준 다음 휴대용 용기에 담으면 손소독제 스프레이 완성.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젤 타입의 그 소독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화장품 가게나 아니면은 뭐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알로에 젤. 그 다음에 알코올은 95%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고농도의 에탄올이 들어가야 돼요. 35g 정도 알로에 젤을 먼저 비커에 넣어주시는데요. 3대7의 비율로 알로에 젤과 알코올을 넣으면 좋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어가면서 저어줄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고 적게 되면 잘 섞이지 않고 알로에 젤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소량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농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질감을 내기 위해서 알로에 젤을 많이 섞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알코올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골고루 잘 섞인 소독제를 휴대용 용기에 담았다가 수시로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야, 요거 사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눈으로 보니까 안심도 되고.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제품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내 몸, 그리고 이제 의류, 가방 등을 소독하는 그런 섬유 소독 스프레이예요. 세상에 향기까지 더불어 다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향수 대용으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손 소독제로 왠지 1% 부족하게 느낀다면 섬유 탈취 스프레이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 알코올이라고 불리는 고농도 알코올을 사용해서 말이죠. 아니 말이죠. 뭐 들어갈 틈 없이 살균 소독도 말끔하게 다 마친 것 같은데 뭐가 더 남아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실내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향기 방향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소독제 냄새가 부담된다면 방향제를 만들어 원하는 곳을 향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석고가루에 정제수를 넣고 풀어준 다음 틀에 부어 장식을 하는데요. 20분이면 석고가 말라요. 석고가 이 향 오일을 흡수하고 있다가 천천히 공기 중으로 조금씩 발향시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 3주 정도 얘가 천천히 향을 내보내게 됩니다. 잘 마른 석고 표면에 아로마 오일을 넉넉하게 뿌려서 벽에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두고 나니까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집안의 소독부터 향기까지 더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똑똑하네요. 야, 우리 집안의 바이러스 발도 못 디디게 말이에요. 빠이빠이 인사를 좀 해야겠는데요. 빠이빠이. 연일 보도되는 뉴스 때문에 우리 집 위생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데요. 똑주부가 소개해드린 알뜰하면서도 확실한 노하우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세요. 플라스틱 대신 공유컵으로, 값비싼 옷 대신 공유 정장으로, 혼자보다는 다 같이 공유하며 사는 쉐어하우스로. 어디까지 공유해봤니? 지금은 공유 시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뭘 공유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텀블러에 담아드릴까요? 그럼 텀블러도 주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객리단길 공유컵인 턴블러라고 하는 건데요.
아, 텀이 아니고 턴. 네, 텀블러요. 예,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텀블러와 다른 점이 없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커피숍에서 볼 수 있는 컵이랑 뭐 뚜껑이랑 뭐 빨대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 위에 이거 플라스틱처럼 보이시죠? 왜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PLA라고 하는 옥수수 성분으로 만든 생분해 수지인 친환경 제품이에요. 빨대도 PLA 재질을 이용한 빨대입니다. PLA 재질을 쓰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일반 플라스틱이 녹는데 50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 PLA를 이용하면은 매립했을 때 180일 안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아,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해양 생물이 다치고 죽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올 피해입니다. 컵이 장사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아이스 음료 드시는 분들이나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면 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편이에요?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전주 시민분들 많이가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실시간 검색어 8위에 오는 사람입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치얼스. 이 컵 이거 뭔지 아세요? 턴블러라고. 네, 이게 뭐냐면 객사에 있는 커피숍 여러 개가 아이고 이러다 홍보대사 되겠다. 이 취지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알게 되셨으니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애용하면 좋죠.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행할게요.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역시 실검파리 슈퍼스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 텀블러로 턴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받으시고. 네. 공유컵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운동이더라고요. 어떻게 함께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도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컵이 딱 만져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재질이나 품질들이.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납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거의 한 80% 정도는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작은 선택이 만들어낼 큰 변화 전주 갱리단길에서 시작됩니다. 아, 큰일 났네. 면접 보려면 정장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이런 거밖에 없네. 이쁘다. 이거 입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고민 있으세요? 지금 면접 때문에 정장이 네. 필요한데 이거 비싸가지고 보고 있었어.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양복을 빌려준다고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깔끔한 정장들. 이곳에서는 정장 판매와 대여를 겸하고 있습니다. 동아 씨도 면접에 맞는 의상 코치를 사장님께 직접 받아보는데요. 어떤 의상을 골랐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거 입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하실 겁니다. 네.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가 돼요? 전주시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취준생 분들한테 저희가 무상으로 다 대여가 가능하십니다. 헐, 게이드. 면접 정장 구입 부담되는 청년들 여기 모여라. 양복 달인이 직접 관리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양복들. 이곳은 소문난 취준생 맛집. 의상 하나로 달라 보이는 훤칠한 인물. 서류 통과됐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서류 통과도 뭐 쉽지 않을 건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해야 될 때보다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공간이 있으니까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면접 한 번 보다 가서 그렇게 이렇게 가끔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검파리 슈퍼스타의 자신감인가요? 정장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정장아, 미안하다. 아니, 이 좋은 사업에 네.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정장 대여 사업을
저희는 먼저 하고 있었어요. 취업면이나 이런 부분적 요소에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같이 협약을 같이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 정장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해달라고 홍보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률도 많이 높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취준생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취준생들 화이팅! 마지막 장소는 완주에 위치한 공용주택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 화목한 모습을 보니 자매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가 주택을 공유하면서 산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청년들이 모여서 사는 쉐어하우스예요. 그럼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새 집인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넓은 공용 공간이 마련된 쉐어하우스. 전에는 원룸 살았었는데 음식도 버릴 게 많고 그랬는데 이제 막 나눠 먹고 누가 사오면 같이 먹고 하니까. 쉐어하우스 살아보니까 뭐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임대료가 5만 원이거든요. 하루에요? 아니요, 월. 한 달에요? 여기 밑에 어디 빈방 있어요? 저도 와서 좀 그러면 5만 원이면 5만 원 싸다 싸. 이런 좋은 정책 덕분에 청년들이 모두 완주로 모이나 보네요.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 근데 이 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만으로 33살입니다. 아, 그럼 가능하세요. 우와! 만 19세에서 네.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능하고요. 완주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타 지역에서 저희 완주로 이주하고 싶은 청년이면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을 넘어 의식주까지 공유하는 시대.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친숙한 모습입니다. 공유 컵, 공유 정장, 공유 집까지 전라북도로 넓고 빌릴 것은 많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빌리세요. 무턱대고 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유 시대에 발맞춰 당신의 지갑도 우리의 지구도 지키는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패기 넘치는 청춘의 힘으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요즘 지주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극단이 있습니다. 청춘문학치기는 열정이죠. 약간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 네. 저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극단 청춘 모닥치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 아침 일찍부터 연습이 한창이라는데요. 이게 웬걸? 왜 두 사람만 모인 거죠? 신고 있죠. 단원이 몇 명이죠? 25? 24? 근데 지금 안 왔네요, 다들. 우리 저기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MBC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돌발 인터뷰. 모두들 긴장하세요. 딱 맞춰서 왔다. 뒤에 누구 따라 마치 짠 것처럼 줄줄이 들어오는데요. 세연 차. 예? 세연 차. 저요? 아직은 어리둥절한 상황. 오늘 10시 콜이었는데 10시 반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배우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서 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해주세요. 여기 가게 이름이 레드벨벳인가요? 네, 레드벨벳 맞아요. 제가 서비스로 내기에 캔디까지 드릴게요. 너도 나가. 갑자기 시키시면 할 게 없잖아요, 지금. 화내는 연기. 화내는 연기? 그래서 그걸 이제 별이한테.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 다시 할게요. 우리 그거 잘하는데. 빰빰빰빰빰. 이게 뭐지?
행운의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따랑따랑. 자,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줬는지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바보지 친구. 즉석에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끼를 발산하는 이들. 바로 극단 청춘모닥치기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창단한 청춘모닥치기는 10대부터 20대까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인 극단인데요. 창단 이래 다양한 뮤지컬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이나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뭐 주변 친구들을 모아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요.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빠짐없이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창작 뮤지컬 에필로그.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진실된 사랑 이런 건데 뭔가 심오하고 뭔가 그런 극들 사이에서 그냥 따뜻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봤습니다. 공연 전날 최종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능숙하고 진지하게 분장과 의상을 챙기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십니다. 지금 고등학생.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그럼 주연 배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남자 A팀이거든요. 저로 주인공을 맡고 있는 변아람 씨입니다. 영화 감독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러 독립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기반을 닦고 있는 열혈 배우입니다. 여자 A팀 박현수 씨. 노래, 연기, 춤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는 뮤지컬은 쉽지 않은 장르. 하지만 러닝타임 내내 그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달이 될 수 없나 봐요. 여기 레스토랑 지배인 맡은 저희 찰스 씨. 태영 씨는 이번 에필로그 작품을 통해 오랜만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주에서 배우의 길은 녹록치 않은 선택. 현실적 여건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는데요. 그쵸. 그런 불안함 때문에 직장도 다녔던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했던 건데 그래도 이 작품 끝나고 나서 조금 방향을 이런 배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춘 모닥치기는 모두 세분화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집중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이 특징. 조명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우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학생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티칭을 좀 해서 행잉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잘하시나요? 네, 잘합니다. 청춘 모닥치기의 뮤지컬은 음악 감독인 정지석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데요. 이번 작품에도 7곡을 작곡했다네요. 저희는 일단 메인의 첫 음악을 작곡을 하고 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극작을 좀 들어간 상태라서. 오전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점심시간. 한껏 열정을 쏟고 나서 먹는 음식은 천하일미가 부럽지 않죠? 촬영도 하고 내일은 공연이니까 이렇게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 전날 특별히 특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이제 식사를 제공해주신 MBC 사랑. 든든히 드시고 내일 공연 잘하시길 바랄게요. 공연 당일 관객과 호흡을 가까이 하는 소극장 공연은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간 쌓인 노하우가 톡톡히 발휘됩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암전될 때 안 보여서 넘어질까봐 테이프에 이렇게 불 먹이고 있어요. 분장실도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표정과 분위기. 그동안의 연습이 실전으로 피어나기 직전이니 얼마나 떨릴까요?
많이 떨리고 또 기대돼요, 진짜로. 이제 공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르고 힘차게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 극이 진행될수록 무대 뒤는 분주해지는데요. 유쾌하고 따뜻하게 재미와 감동을 넘나든 무대. 단원들은 한치의 실수 없이 차분하되 거침없이 무대를 소화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에필로그 속 주인공들처럼 작지만 큰 힘으로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되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고요. 네. 되게 밝은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풋풋하고 너무 잘했어요. 무대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들. 매 공연이 뿌듯하고 벅차지만 이번 공연이 유난히 더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2년 만에 무대에 쓰는 거라서 많이 긴장되고 했는데 다들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다 같이 좋은 에너지로 공연을 만들어가고 공연을 끝마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극단 청춘 모닥치기.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달려나가는 청춘 모닥치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창작 뮤지컬의 블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어 삼합, 찜, 전, 튀김에 홍어 애국까지 홍어 스페셜에 도전하는 이들. 우선 장류라는 냄새부터 이겨내야 하는데 진짜 네,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술 취하고 싶습니다. 네. 평소는 알싸한 이 홍어 맛을 도전하기 위해 나주를 찾은 이분들은 나주의 속살을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 나선 여행 감독. 여행 동아리의 랄랄라 라주 홍어 대탐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행 감독과 여행 프로듀서, 여행 동아리, 비용 n분의 1? 도대체 이건 어떤 여행이길래 이렇게도 난리야?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동아리에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행을 할 만큼 해보신 분들이에요. MT라고 했던 그런 여행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서 불편하고 우르르 갔는데 갔다 오면 친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여행. 그래서 그런 걸 도모하는 이제 여행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행에서 추억도 남기지만 사람들과 인연도 남기는 여행 당일 각자의 시간과 방법으로 도착한 나주. 서로 정보 교환 나누며 1차 장소로 집합. 점심 든든히 먹고 나주 여행 본격 출발합니다. 중앙 관리가 왔을 때 이제 이 금성관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주의 아크로폴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위로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다 바다예요. 광주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나주에 오면 곰탕만 먹고 가시거든요. 이런 투어를 한 번만 해보면 아 나주가 다른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오늘 복 받으신 겁니다. 네. 곰탕만 먹고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오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사시더라고요. 근데 줄을 서셔야 되니까 이따가 오실 때 한가해 사시고요. 5번 내적인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토리와 근대 자산들이 이제 좀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나주엔 곰탕만? 아니죠. 전통과 근대사상과 같은 다양한 보물들이 가득한데 여행자들은 나주 명물 금성천을 지나 남파고택으로 향합니다. 우와. 옛날 할머니 찍었는 여기야. 아 너무 좋다. 박준채 선생님, 예, 그분의 뭐 하시는 거였어요? 저기 사고를 저걸 관한 날이에요. 나주 곰탕은 그 옛날엔 장국밥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런 집에서는 곰국 곰이 더 들어가니까 곰국이요. 곰국을 이런 집에서 먹는 거예요. 나주를 이렇게 전체 읍성이 사대문에서 전부 사는 사람이 한 5-6천 명 정도? 집도 거의 초가집입니다. 그때 시대에서 이제 요새 같으면 근대 인물이죠. 그 선문한 기아집 있고 또 남문한 기아집은 여기고 지금도 불 때고 살고. 아 봤죠? 아까 지금 솥에다가 하는 거 있죠? 나무 못입니다. 딱 걸어놓으면 이렇게 걸면 여기다가 옷을 걸면 됩니다. 이게 밥하고 반찬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줍니다.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물통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것은 야행으로 쓴 겁니다. 은행나무로 만들면 은행나무 결이 있어갖고 누르면 조금 눌러줍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첫째 가벼워. 여기 정말 짱짱해야 됩니다. 쫙 아주 산을 보셔야 돼요. 산을. 궁중 진상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나주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주 사람들 솜씨가 좋다는 것을 맞습니다. 또 내리면 좀 안 이렇게 다 구경을 쓴 게 이거 깎아보지 나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1976년까지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안 버리고 종이 쪽지 하나 안 버렸어. 일레트 면도기야. 우리 조부님 줬던 거야. 조부님. 아는 사람이 난리 났어. 요걸 팔았으니까. 야구도 우리 조부님이 야구 선수야. 그러니까. YMCA 야구. 그러니까 YMCA 회원이셔. 18년에 IMC 회원이 우리 조부님 회원직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삶을 참여한 사람인데 거기서 퇴학당하고 일본을 가가지고 우리 조부님은 일본 입교대 영문과 출신. 우리 조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대 1920년대 그때 일기를 영어로 쓰셨어요. 사전. 사전? 신기하지? 올리나리. 옛날 영어 사전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멋져? 활자가 그때는 다 저거였으니 찍는 거니까 조합해서 요즘도 그런 느낌 좋아하는 사람.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몇 년도 거예요? 14년도요. 사실은 장식용으로 나왔던 것인지 그것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귀여운다더만 우리 작은 집에 있어.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 바로 앞에 있는 또 그런 여행의 맛을 느끼며 이동한 곳은 나주의 핫플레이스 구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입니다.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은 강릉에서 온 청년입니다. 원래는 카페를 하다가 하루에 2만 원 팔아서 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말이었나요? 마음을 녹이는 달달한 노래 선물까지. 이름도 몰랐던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게 이게 바로 여행의 소확행이죠.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어디고 뒤에 좀 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함께 같은 추억이란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 길에 서 있네 꿀맛 같은 휴식도 취했겠다. 저녁 만찬장이 있는 야외 텐트로 다들 집합. 광주에서 왔다는 귀한 손님 수제 맥주부터 전국의 여행자가 모인 여행 동아리답게 지역 특색도 함께 따라오고 쉼 없는 이야기가 밤새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홍어가 소비되는 범주를 좀 확 넓혀보자. 그래서 전통적인 홍어 요리는 그대로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그런 홍어 요리를 개발해서 조금 홍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액세스하기 쉽게 그 일부 들으려고 이제 나오실 테니까 박순채에 대한 걸 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이하우 대표도 받으셨더라고요. 양유동에 살게 된 게 지금 8년 됐고요. 광주 1980년의 이야기를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투어하는 테마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됐는데 제가 조만간 좋은 섬을 하나 소개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그 섬 캠핑을 한번 하자라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분들이 오셨나. 1박 2일 동안에도 있다 보면 자꾸 전통 질서를 푸는 게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저희가 여행을 좋아하고 음식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면 술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거 재밌어 하시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같은 곳을 가도 그 여행의 맛을 다 다르게 경험하시거든요. 그걸 순간 어떤 뭐 술자석인지 아니면 뭐 잠에 들기 전에 잠깐 나눈 얘기 속에서 나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런 거 속에서 제가 못 키운 부분들 좀 키웠어요. 너무 말라서 일명 멸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시나요? 군살 없는 몸매를 부러워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날씬하다, 말랐다는 소리는 오히려 스트레스인데요. 그냥 진짜 소위 이제 사람들이 멸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엉덩이가 없고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었고 살을 찌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봤지만 살을 찌우기란 빼는 것보다 어려우셨나요? 사실 너무 말라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보기 겨운 소리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멸치라고 놀림당했던 일, 깡마른 몸매와 부실해 보이는 체력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여름철 민소매가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이들. 몸매 콤플렉스로 허덕이는 이들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왜소한 몸매에서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 피땀 흘리는 현장으로 지금 출발하죠. 이곳은 젊음의 기운을 팡팡 느낄 수 있는 울산대학교 근처인데요. 여기에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치, 해골, 전봇대 등으로 불렸던 깡마른 몸매의 소유자들이 콤플렉스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술 같은 거 먹어도 술이요? 술 언제 드시는 거예요? 혹시나
술은 좀 자제해 주는 게 좋긴 하죠. 이게 술이 근육을 분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술을 드셨을 때 근육 합성을 좀 방해하긴 해요. 술을 먹으면은 그 다음날 시기를 대부분 거르게 돼요. 근데 우리처럼 마른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지 체중을 증량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술을 먹게 되면은 또 배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찌고 싶은 거는 배가 아니라 근육이랑 이런 걸 통해서 탄탄하게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이 즐겨본다는 건 왜소한 몸매로 인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사람이 10만 명 이상의 구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왜소한 몸매를 가진 이들의 스승이라 불리는 이가람 씨입니다. 그런데 훤칠한 키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매를 소유하고 있어서 마른 이들의 고충을 조금 더 모를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이가람 씨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체나 말랐었고 과거에 제 키가 188인데 과거에 55kg, 60kg밖에 안 나갔으니까 여기 손목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는 것만큼 이 부분이 이렇게 잡혔었어요. 전봇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요. 188cm의 키에 55kg, 말라도 너무 말랐던 이가람 씨. 왜소한 몸매로 인해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운동과 체계적인 식단 조절에 돌입, 본인만의 몸매 극복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아침 드실만 하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의 식사가 어려운 이들에게 첫 인사는 식사 체크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금 몸무게는 65kg. 일단은 저희 와이프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원래 아내들이 남편들 다 듬직한 상을 원하잖아요. 듬직한 남편이 되고 싶어 운동을 시작한 최덕규 씨. 1월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당시 59kg이었던 몸무게가 65kg까지 늘었는데요. 평소 먹어도 살이 잘 안 붙어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듬직한 남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인가요? 10? 네, 못해. 저희 와이프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도 아내를 위해서라면 으라차차 덕규 씨 힘을 내요 슈퍼파워! 멋진 남편 되기 정말 힘들구나 힘들어. 근력 운동 하게 되면은 체중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근력 운동으로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운동한 만큼 밥 한 공기만 더 드셔주신다면은 몸 좋아지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좋고요. 그리고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고 그리고 일반적인 빵보다는 호밀빵 종류를 드시는 게 체중 증량하실 때 좀 더 탄탄하게 증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른 사람들의 경우 근육과 지방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살을 찌우기 위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장에 탈이 나서 오히려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 체력과 근육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네, 식단 드신 거 좀 괜찮게 잘 드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찌우고 있어가지고 한 하루에 한 4-5끼? 4-5끼? 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네. 야구비제이세요? 너무 힘들어요. 옷 입을 때 약간 맵시가 잘 안 살아요. 그냥 진짜 소위 이제 사람들이 멸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옷을 딱 입으면은 일단 엉덩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여기가 이런 데가 이제 비다 보니까 그 다음에 특히 여름에 반팔 같은 거 입을 때도 이 팔이 막 이 얇은 가시 같은 팔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 괜히 또 이게 아무래도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오로지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에서 온 송희 씨. 당시 겉모습은 왜소한데 마른 비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후 현재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이죠. 아 그럼 얼마나 남았죠? 이제 가시는 게?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네. 아 2달까지. 뭐 그 전까지 그럼 80kg까지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아 스쿼트 80이요? 네. 아 이거 가능하죠. 체중도 한 10kg 더 내시고 가능하시겠죠? 체중은 한 여기서 한 3kg만 더 쪄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 뒤에 어디 가시는데요? 2달 뒤에 어디 가시죠? 이제 본가로 올라가야죠. 본가로 가셔야 되죠. 안산에서 오셨으니까. 네. 안산 분이세요? 네네 운동하러 여기 내려왔었어요. 운동하러 울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면 내려왔겠어요 이게.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냥 뭐 자취하면서 혼자 이렇게 밥 해먹고 네. 운동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게임하거나 여가생활 즐기면서 그냥. 울산에 그럼 연구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네네네. 처음 와요 여기.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울산에 온 송희 씨. 타지에서 나 홀로 외로운 싸움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그에게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해변이라든지 목욕탕, 그다음에 뭐 애들이랑 계곡 놀러 가는 거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노출을 꺼려 하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다른 거는 상상 안 되는데 이번 여름에는 꼭 그 물놀이를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몸 많이 그 좋아지게 만든 다음에 꼭 한번 그 물놀이 하러 가고 싶어요. 그걸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기에 오늘도 바벨의 무게를 견뎌내는 송희 씨. 올여름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미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현재 본인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위해 체중 증량 전문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을 증량하고 어떤 부분이 좋아서 진료를 바꾸게 된 걸까요? 운동하는 습관도 생기고 약간 그 전보다 약간 부지런해지고 또 여자친구 없었는데 여자친구도 생기고 겹경사네요. 몸도 좋아지고 연애까지 축하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마른 몸에서 자존감도 낮았고 자신감도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조금만 더 찾아보고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운동과 먹는 걸 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인생의 1%만 투자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보통 남녀노소 누구나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데요. 무조건 마른 것보다는 건강한 몸매를 가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도 몸매 콤플렉스로 인해 허덕이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극복 가능하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콤플렉스 탈출과 함께 멋진 몸과 마음으로 거듭날 여러분을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